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약을 먹으려면 목숨부터 걸어라 이런 내용으로다가 유튜브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약을 자꾸만 먹으면 오늘 여기 그 보니까 약봉다리 그냥 한 2달치 사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이따만큼 사가지고 가고 그렇게 약을 먹는데 왜 병원 안 고쳐지는 거야? 약을 자꾸만 먹으면 우리 몸 자체가 좀 복원하고 고치려고 하는 자연 치유력 파이지스 이걸 약화시킨다는 얘기 수없이 했는데 그건 잘 안 들리나 봐요. 그럼 여기서 자연 치유를 약화시킨다. 그게 뭐냐 이게. 우선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정상 체온보다 낮아. 그게 하나 문제고 약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체온이 낮으면 저체온증이 와서 다양한 병이 생겨. 두 번째는 정상 체액 우리 몸에 7.35, 7.45가 돼야 염증이 없어. 근데 염증이 만병의 근원이 되잖아. 근데 그 염증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키는 거야. 또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뼈다귀가 튼튼해지지 않아. 뼈다귀가 자꾸 망가져. 그 다음에 근육이 자꾸만 망가져. 그러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열을 내는데 열을 못 내는 것이야. 그 다음에 살, 그 다음에 피,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이야.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못한다 이 말이야. 결국 다 뭐 세세하게 내려가면 각 기관 조직 곳곳에 있는 60조개 세포가 각자 자기 일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곳곳에서 다 병이 생기지 60조개가 하나도 잘못하면 병이 생기는 것이요. 약이 그 세포들의 제 일을 못하게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약, 이 90%의 다른 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는 약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는 약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약도 다 마찬가지예요. 90%의 다른 약도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불편한 거, 뭐 좀 거북하고 뭔가 좀 불편한 거, 이거를 잠시 낮추거나 증상을 완화하고 그렇게 뭐 조금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그게 다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병, 고지혈증 약, 고혈압 약 그렇게 고치는 거라면 약을 먹어서 고쳐야지. 죽을 때까지 먹는 거라며 그게. 그럼 고치는 게 아니지. 약을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것뿐이고 혈당을 낮추는 것뿐이잖아. 약발 떨어지면 다시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떤 약이든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작용으로서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킨다. 정상 체온과 정상 체액, 뼈다귀, 살, 근육, 피를 망가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안 낫는 거야. 그러면 세월은 계속 흘러 노쇠와 노화는 진행돼. 그러니까 수명이 단축되는 거야. 그래서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도로 박사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열이나 설사가 나서 약으로 잠깐 뭐 무말시켜. 그럼 다시 또 증상이 악화되잖아. 고혈압약,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거 약으로 낮추면 뇌경색, 우울증, 치매가 온다고 그랬잖아. 고혈압, 고지혈증 혈전 용해제잖아. 혈전을 묽게 하면 우리 몸은 혈액을 타고 돌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데 그거에 맞게 몸 조직이 돼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다 뭐 예를 들어서 시속 40으로 가는데 피만 시속 80으로 돌리면 뭐해? 그럼 가다 사고 나는 거지. 나들목에 40으로 나가는데 고속도로 나가는 80짜리가 가서 그냥 들이박는 거랑 똑같아. 그 사고 나는 거지. 그게 부작용이야. 그걸로 인해서 뇌경색이나 우울증, 치매가 온다는 것이요. 또 혈당 수치를 무리하게 갑자기 약을 써서 혈당 수치를 낮추면 의식을 해. 저혈당이 와버려 그냥. 그게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야.
요 뭐 친구 그 군대 생활 같이 한 친구가 어제 뭐 카톡이 왔어요. 중학교 동창이 갑자기 에이? 저혈압 쇼크사로다 그냥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엊그저께 죽었어요. 우리 쉽게 해서 뇌에 작용하는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수면제 등 이런 걸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요. 이런 걸 자꾸만 먹어버리면 습관화되면 마음을 좀 먹어요. 거기에 의존하려고 그래 자꾸만. 그리고 의존성 성향을 불러일으켜서 이게 마지막에는 커미트 수사이드, 자살하고 싶어. 그 다음에 살인을 하고 싶어. 그 다음에 그냥 묻지마 폭행 이런 폭주 사고가 나. 아주 비극의 씨앗을 내는 게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이야. 근데 그 약을 안 먹으면 뭔가 또 불편해서 또 시작되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보면 뭐 어떤 약이 치매를 예방한다고 그래요. 치매를 예방하면 치매 환자가 없어야지. 치매 환자 1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점점 증가하잖아. 그리고 또 치매 진행을 늦춘다. 뭐 선전은 아주 그럴듯해요. 근데 늦춰졌다는 결과는 없어요. 예방했다는 결과도 없고 다 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선전에만 있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약의 효과는 예방 효과도 진행을 늦춘다는 효과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을 먹다 보니까 망상, 환각, 창란, 폭력 등 혼란에 그냥 휩싸이는 거야. 그래서 심부전, 심장이 벌렁벌렁대고 심부전 기능, 그 다음에 구토, 실신 등 그 부작용은 헤아릴 수 없어요. 또 이런 약을 먹을 때는 그 과기에 보면 그 왜 뭐 부작용,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 거기에 쭉 그걸 갖다 첨부문서라고 그래. 그걸 한번 펴봐서 읽어봐. 아주 깨알같이 썼어요. 근데 펴보면 이따만한 종인데 거기 아주 제일 적은 글씨를 썼어. 그거 확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한번 보라 이 말이야. 부작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쓰여져 있는가를 본인이 직접 봐야 돼. 그거 제대로 읽어본 사람 의사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거 읽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약을 먹지 않는 것이 뇌를 보호하는 그런 처방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뭐 비타민제로 병을 막을 수 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뭐 누가는 뭐 하루에 8,000mg 이상을 뭐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데 무슨 참붕어 똥구멍에 털 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에이? 뭐 베타카로틴이 좋다 그래서 그거 너무 많이 먹으면 발암 위험성만 높아요. 시판하는 감기약, 여기 콧물 나오는 그 비염약을 복용하고 피부가 짓무른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라고 이걸 일으켜서 눈을 실명하거나 그냥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은 안 먹는 게 좋아. 그래서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도르 박사가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약으로 못 고친다 하니 약으로 고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음식으로 고치자. 눈을 좀 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라는 말, 이거 언제나 약 먹을 때마다 가슴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뭐 유기농 시장 뭐 유기농 채소 뭐 유기농 과일 뭐 약 안 주고 길렀다 막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약에 쩔어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오히려 그 유기농 채소가 우리 몸을 안 받아들여. 또 식음료에 들어가 있는 이 식품 첨가물,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여기에 들어가는 많은 식품 첨가물을 우리가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약 그 자체가 첨가물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은 아무 생각 없이 먹어요. 그러면서 식품 첨가물이 뭐 나쁘다느니, 가공식품 나쁘다느니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어. 너무 웃긴 얘기 아니에요? 약이 식품 첨가물 덩어리입니다. 80% 이상 브릭스를 갖고 있는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독곡물 덩어리. 뭐 약이 몸에 좋다거나 병을 고쳐준다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도 거기도 아주 약은 아주 최고로 믿고 있어요. 약이 최고인 줄 알고 있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약의 90%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단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불편함을 잠시 완화시켜요. 증상을 잠시 낮추거나 수치를 낮추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은 먹을수록 아픔과 괴로움도 심해진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일본에 보면 편의점이 작년도 2023년도 기준으로 약 56,700개가 있대요. 근데 약국이 61,700개가 있대요. 약국, 이 편의점보다 약국이 더 많대요. 편의점보다 한 5,000개 정도 더 많아요. 그리고 조제 없이 그냥 일반 약품과 건강용품만 취급하는 이런 그 드라그 스토어, 여기가 22,000개 정도 있대요. 왜 이렇게 많으냐?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멀리 거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동네, 이제 시골 구석구석까지 약국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보다 약국이 61,700개, 편의점보다 더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뇌졸중 환자, 그 다음에 낙상 환자, 그러니까 뭐 죽지는 않고 그냥 재활을 해야 되고, 뭐 그 사람들이 뭐 재활해서 뭐 이 세상에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재활하는 그런 재활병상, 회복기 재활병상만 약 94,000여 개 정도 있대요. 한국보다 10배가 많대요. 자꾸만 장애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라고 일본의 아보도로 세계적인 면역학사 아보도로 박사가 얘기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문명이 더 발달됐고 이 노령화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빨리 진행됐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 약물의 폐해에 대해서. 그래서 약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우리나라 평균 65세 이상 그 노령 인구들이 보통 5개 정도 약을 먹는데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6알에서 9알짜리가 많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많이 먹는 사람은 27알까지 먹는다고. 57알 약을 먹으면 그게 사람이요? 그리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이 약으로도 못 고친다. 참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에이? 이걸 되새겨보는 시간을 오늘 제가 가졌어요. 우리가 약을 끊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정확한 약에 대한 효능과 부작용, 이것도 교육을 해야 돼요. 의사들이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또 우리 몸의 자연 치료에 대한 올바른 건강 상식에 대한 것도 꾸준하게 교육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음식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 정책, 그 다음에 의료 정책에 빠르게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교육 지속적인 확산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정착돼야 됩니다. 그래서 약으로 인한 어떤 피해를 보는 사람이 최소화되도록, 그래서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약은 우리 몸에 무슨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단지 통증을 줄여주는 것뿐이다.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건강 상식을 알아야 됩니다. 약에 대한 상식도 알아야 되고, 약을 먹으면 목숨부터 걸어라. 약은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킨다. 그러면 내 몸이 더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약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